하시고 이 시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임원장님, 이 간호조무 이 분야의 취업이 좀 다른 분야와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비슷한 분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확실히 취업의 연령대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연령에 따른 취업률 차이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육기관을 좀 운영을 해보니까 이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괴담이 두 개가 항상 나돌아요. 첫 번째 괴담은 이제 실습 나갈 때 한의원이 편하다, 의원이 편하다 이런 그 괴담들이 항상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막 뭐 인터넷에 있는 뭐 무슨 간호조무사 관련된 카페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의원에서 실습을 굳이 하겠다고 해서 한의원에 실습을 간 학생 하나가 힘들어 죽겠다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실습지를 옮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개개인의 차이지 뭐 한의원이 좋다 뭐 의원이 좋다 그런 거 다 없어요. 실습 해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취업에 있어서 생기는 괴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나이가 어리면 취업이 잘 되고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안 된다 이런 괴담들이 자꾸 이제 도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쭉 지켜보니까 20대랑 50대를 놓고 볼게요. 20대랑 50대랑 취업률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네. 당연히 나이가 어리면은 취업할 수 있는 이제 분야가 넓은 건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미용 관련된 과들 혹은 일반 병원 외래 같은 경우는 분명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또 뽑는 인원수가 또 적어요. 반면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한정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병동 혹은 복지시설 혹은 산후조리원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구직 인원이 근데 또 상대적으로 많아요. 뭐 그냥 병원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병동이 인구가 많겠어요? 외래가 인구가 많겠습니까? 2명씩 10군데에서 뽑으나 5명씩 4군데에서 뽑으나 뽑는 총 인원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정말 굳이 정말 이 간호조무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연령대가 있다면 과연 어느 연령대일까요? 진짜 굳이 뽑잖아요. 굳이 뽑자면 저는 40대가 그래도 가장 유리하다고 봐요. 딱 중간이거든요. 네, 딱 중간이라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아요. 선택 폭도 넓고. 그럼 뭐 20대에서 우리가 뭐 최대한 60대, 왜 저희 학원 60대 분도 네, 취업시킨 맞아요. 적이 있잖아요. 네. 20대에서 60대까지라고 한다면 30대 이후 가운데가 가장 좀 취업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자 형태의 좀 그래프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웃긴 부분인데 실제로 또 통계를 내보면 이게 일자예요. 이게 왜 일자가 되냐면 40대가 취업 제일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제일 갈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40대면 우리나라에서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남성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분들이 이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제의를 받고도 혹은 내가 욕심이 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게 그대로 이제 절반은 이제 언더 40으로 넘어가고 절반은 오버 40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일자가 되더라고요. 일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취업은 좀 20대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인력이 좀 적은 요런 형태가 아니라 일자라고 한다면 그 모양이 조금 많이 다른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맞아요. 그 보통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많으실수록 이제 취업률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분야가 취업률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병원이라는 것도 이익을 결국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서 그래요. 그래 뭐 이익을 좀 이제 획득을 해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병원을 처음 찾는 환자들에게 미용 관련 시술 혹은 처치를 받으려는 환자의 최고 니즈는 희망 그리고 생동감일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반면 병동에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받거나 특정한 케어를 받으려는 환자의 니즈는 안정감, 안락함, 노련함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도 결국은 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는 소비자, 즉 우리한테 환자겠죠. 환자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이대가 아무래도 조금씩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좀 번외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제 인력 관리 부분으로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것 역시도 노련함이나 아니면은 안정감을 아무래도 그쪽 기관에서 추구를 하니까 그런 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요. 혹시 신입 간호조무사, 신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항상 매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 보건의료계통은 첫 취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유독 이 바닥이 커리어에 대한 맹신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의 가급적 첫 취업처는 본인이 갈 수 있는 가장 크고 혹은 가장 네임밸류가 있는 병원을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것보다 완벽한 첫 단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네, 이 규모, 병원급, 의원급과 같은 이런 규모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병원급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지 않나요? 좀 졸업생분들이 의원급 취업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뭐 의원급 취업에 대해서는 그럼 추천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의원급 취업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취업이라는 것이 되기만 한다면 뭐 어디든 안 좋겠어요. 근데 우선은 앞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커리어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손해는 본인이 감수하시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의원급 취업을 추천을 안 한다기보다는 사실 못 한다는 표현이 조금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못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획득 가능한 스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의원급 취업은 사실상 경력자들을 위한 무대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원급 기관의 경우에 사실상 초심자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물론 이제 공고는 그런 식으로 내겠죠. 뭐 초심자 뭐 지원 가능. 근데 초심자가 지원을 하고 경력자가 지원을 했을 때 초심자를 뽑는 곳은 거의 없어요. 특히 진짜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향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의원급 동네에 있는 의원급 의원을 갔을 때 직원 수가 많던가요? 직원 수 자체가 적어요. 그렇죠. 예. 직원 수가 적다는 거는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업무들을 능숙하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초심자한테 사실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추천을 못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아하 맞아 라면서 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이제 좀 이해가 점점 가고 있는데요.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실습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취업만 어떻게 하면 취업될까라고 생각하는 이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 꼭 하셔야 돼요. 취업부터가 학생들 입장에서 진짜예요. 근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제 취업에 관련된 말씀하실 때 시험 끝나고 나서 준비 과정 속에 취업 당락이 많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약간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실습 종료 후에 실습 당락이 어느 정도 결정이 이미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이 굉장히 좁거든요. 우리가 뭐 이사를 막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실습 때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반드시 소문이 나요. 저희 경험상 보니까 반드시 소문이 나가지고 반드시 여기저기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소 실습 때 조금 못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기회는 놓친 건 사실이지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시험 후에 준비를 열심히 잘 해주신다면 분명히 기회가 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효정이들, 우리 이제 원장님한테 있어서는 뽕을 좀 뽑을 만큼 뽑은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우리 김미란 부원장님의 뽕을 뽑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참, 부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취업의 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리얼리티,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